하이염!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어떻게 일상 영상을 찍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되게 별거 없고 뷰티 영상 촬영하느라 정신없는 날에는 정말 뭐 일어났어요, 밥 먹었어요, 자요 이런 것들로만 내용이 이어지기도 하고 또 저의 삶이 조금 변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익숙했던 게 좀 어색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일상 채널인 것 같아요. 되게 소소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비슷한 모습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모습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렇게 브이로그라는 채널들이 요즘 되게 많이 생겨나고 또 유튜버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굳이 아니더라도 내 일상을 기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 하실까 하여 제가 평소에 어떤 카메라 쓰는지 어떤 식으로 촬영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쓰는 카메라는 굉장히 핫하죠. 근데 단종되었다는 캐논의 빅시아 미니 X를 쓰고 있습니다. 빅시아 미니가 있고 빅시아 미니 X가 있는데 X가 마이크가 조금 더 커요. 셀캠을 찍기에 최적화되었다는 이 제품은 더 이상 나오지 않지요. 아이비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 레그리아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마저도 가격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존 이런 데 뒤져도 찾기가 쉽지 않은 제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쓰는 카메라는 이 캐논의 G7X. 나중에 화질도 보여드리겠지만 얘가 야경에 강하고 음식 사진이 좀 예쁘게 나오는 편이라서 사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손잡이는 제가 따로 단 거고요. 이것도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때에 따라서 브이로그의 시작을 알리는 하이염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 때도 있고 그냥 어디 이동하면서 인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아침에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전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잠자기 전에 충전을 잘 해놓는 건 기본이고요. 제가 사용할 카메라를 이렇게 옆에 두고 잠듭니다. 그거는 디카가 될 수도 있고 이 오디션 캠이 될 수도 있어요.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탁 눈을 떠요. 그러면 이쪽에 카메라가 보이죠? 그럼 얘를 주섬주섬 들고 하이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촬영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말하는 거는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더 편안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서 다음에 무언가를 먹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카메라를 켜고 구도를 맞춥니다. 그리고 렌즈를 보고 내가 뭔가를 할 거다 라고 렌즈에 말을 하고 저는 지금 물 한 잔을 먹어볼 건데요. 만약에 물을 먹을 거다 하면 이렇게 화면에 맞춰주고 내가 원하는 컵을 고른 다음 정수기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카메라가 불편하잖아요. 그럴 땐 잠깐 내려놨다가 이렇게 물을 따르는 모습을 내가 담고 싶다 하면은 구도를 잡아줍니다. 다 따랐으면 다시 돌리고 내가 원하는 각도로 맞추고 그 다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편이에요. 원래 내가 몸이 움직이는 대로. 이 상태에서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커피 내리는 모습은 카메라가 여기 없잖아요? 그럼 이동을 해서 카메라를 찾아요. 그러면 여기 있네? 하면서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쯤 설치를 할까 생각을 해요. 저는 보통 이렇게 정수기 위에 좀 많이 설치를 했었어요. 이거는 녹화는 하지 않겠지만 이 상태에서 물도 하고 끓이고 끓는 동안은 카메라를 껴두고 요즘 기다리죠. 딴짓도 하고 커피도 꺼내고 만약에 이쪽 앵글에서 그라인더 하는 것도 보여주고 싶다면 이 렌즈를 이런 데다가 올릴 수 있는 곳에나 아무 데나 올려요. 그리고 그라인딩도 하고 커피를 내린다 하면 얘를 이렇게 해서 구도를 맞추고 내린다든지 뭔가 각도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이런 상자들을 좀 불안하지만 이렇게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불안하다 하면은 또 적절한 도구들을 막 찾아서 헤매기 시작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얼음 내리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럴 때에는 다시 구도를 이렇게 맞춰놓고 얼음을 이렇게 하면서 모습을 담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요리하는 모습을 담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카메라와 이 받침대가 필요해요. 이거는 저희 아빠가 만들어주신 건데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채소를 좀 썰어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 얘를 꽂아놓고 각도를 도마가 잘 나오도록 세팅을 하고 도마를 놓고 자리가 여의치 않을 땐 또 치워야 하기도 하겠죠? 얘가 칼은 아닙니다만 세팅을 한 후에 녹화를 눌러놓고 손도 씻어야 하니까 손을 씻고 와서 칼질을 합니다.
그리고 야채가 담기는 모습도 찍고 싶다 하면은 사실 손이 많이 가요. 씻기도 해야 되고 막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스킵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썰은 다음에 얘를 위치를 전자레인지 쪽에 올려놓고 앵글을 조절을 하고 잘 나오나 확인한 후에 프라이팬이 달궈지면 야채도 넣고 볶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면은 다시 한 번 더 손을 씻고 이런 데 물기를 닦아준 후에 탁 떼어서 음식이 조리된 모습을 촬영을 하고 다시 끼워서 또 이후의 요리의 모습들을 찍곤 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다 되면 카메라를 끄겠죠, 일단. 얘는 테이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이 다 세팅이 되었다 가정을 하고 카메라도 놓고 카메라를 떼어서 음식의 모습을 보여준 후 꽂고 각도를 맞춥니다. 그리고 내가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편안하게 먹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세안하는 장면이나 팩을 하는 장면, 아니면 제가 한 번 정도 드림 렌즈를 끼는 장면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화장실에서 촬영을 할 때는 무엇보다 이 장비가 변기나 물이 닿지 않게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화장실에는 카메라를 놓을 공간이 훨씬 더 협소합니다. 얘를 쓸까 얘를 쓸까 선택을 먼저 해야겠죠? 근데 저는 한번 얘를 들어 보여드려 볼게요. 내가 여기서 찍고 싶다 하면 일단 자리를 확보를 합니다. 놓고 녹화 버튼을 누른 다음에 뭔가 바르는 장면을 촬영을 하겠죠? 근데 세수를 하는 장면은 위치가 또 바뀌어야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변기 위로 이동을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물이 묻은 다음에는 카메라를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장면은 한 10초 이내로 끝나더라도 아마 녹화되는 장면은 5분, 10분이 될 수도 있는 게 화장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 촬영을 할 때도 많은데요. 저는 백팩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매는 가방을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찍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가방에서 바로 카메라를 꺼내서 켜고 녹화를 누르고 걸어다니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을 보여줘야 할 때는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다 찍었다 싶으면 카메라를 끄고 다시 가방에 넣어줍니다. 근데 내가 좀 야경이다, 그리고 또 너무 넓은 각보다는 좀 좁은 각으로 촬영을 하고 싶다 하면 바로 이렇게 캐논 G7X를 꺼냅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서 저는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묵직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카메라만 드는 것보다 손잡이가 있는 게 생각보다 각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카메라를 켜고 녹화 버튼을 누르고 또 걸어 다니면서 찍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덜 쳐다보는 거는 이 카메라보다는 오디션 캠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부끄러워하면은 유튜브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하다 보면은 부끄러움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부끄러움을 이겨내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요. 가방 안에는 이런 파우치에 오디션 캠과 G7X 그리고 제가 먹는 장면을 촬영을 하는 이 받침대까지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장면을 찍고 나면 카메라를 끄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놓고 음식 먹는 장면을 찍습니다. 삼각대가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어야 오히려 음식이 테이블에 많이 올라왔을 때 이런 식으로 겹쳐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음식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해서 장조림 버터구이 이렇게 하고 저는 이 정도의 환경으로 촬영을 하곤 하는데요. 또 다양한 환경이 있겠지만 그거는 촬영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각도가 나올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잘 찍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카메라 거치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는 저희 아빠가 제가 영상 찍는 걸 보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영상을 찍다 보니 이 디카가 너무너무 예쁘게 나오기도 하고 야경에 너무너무 강한데 각도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밥을 먹을 때에도 손으로 잡고 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요리 영상을 찍을 때에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여기 구멍은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삼각대의 나사거든요. 어떤 삼각대도 이 나사하고는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얘를 이렇게 조여주고
요 밑에 이런 찍찍이와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데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찍찍이가 아니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제가 몇 개월 넘게 써본 결과 이 찍찍이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얘를 그냥 이렇게 꽂아주면 이 무게를 견딥니다. 너무 무거운 거는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정말 브이로그를 위한 되게 간단한 삼각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 위에 놨을 때 그렇게 카메라가 떨어질 위험 정도는 아닌 딱 디카의 무게를 견딜 만한 이 디카를 위한 그런 받침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도 조절도 이렇게 뒤로 많이 눕혀도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숙여도 쓰러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까 하여 포키테이프 사이트에서 판매를 합니다. 얘랑 같이 드리는데요. 저에게 딱히 마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이걸 얻었으니 됐고요. 교도 한번 하는 거예요. 되게 부끄럽네요. 사이트가 모바일 사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결제를 하시려면 컴퓨터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 억지로 팔아달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브이로그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나 정말 필요에 의한 분들 정말 작은 시장이잖아요. 정말 그런 좀 특수한 그런 용인데 그런 특수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 하면은 그 포키테이프 사이트에 가면은 거기가 테이프 파는 데인데 이거를 그냥 혹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3만 원 후반대.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얘가 약간의 묵직함은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 브이로그는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걱정되고 두렵고 막막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브이로그만큼은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화장 하나 안 하고 너무나 내추럴. 그래도 할 수 있고요. 꾸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생활에 별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는 너무 심심한 삶이어서 못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 브이로그는 정말 말 그대로 일상이니까요. 일상 브이로그를 시작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합니다. 빠이요!